배대지에서 3PL을 거쳐서 로켓크로스에 입고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로켓크로스를 밀크런으로 입고하는 방법이나 3PL에서 밀크런으로 입고하는 방법은 영상이 거의 없어요. 3PL에서 밀크런으로 입고하면 진짜 좋거든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그게 없어요. 집에서 하거나 사무실에 없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택배 직접 보내는 걸로 로켓크로스를 입고하실 건데, 이게 택배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집에서 로켓크로스 입고시키는 것조차 엄청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집에서 택배 계약이 안 된 상태로 로켓크로스를 입고를 시켰었거든요. 택배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나와 있는 영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위에 제시한 그 세 가지 경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 실제 과정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막간으로 이제 보너스로 집에서 택배 계약이 없는데 로켓크로스를 입고시키는 방법 총 4가지를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대지에서 3PL을 거쳐서 입고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수입을 했을 때 인천에서 통관을 밟고 반출 신고가 나면은 LCL의 경우에는 보통 배차를 받아요. 그런데 LCL 아닌 경우에는 보통 포대로 가거나 그냥 일반 택배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식이든지 결론은 하나예요. 그 물건이 받는 위치를 3PL로 설정해 놓으면 돼요. 3PL에서 배대지로 입고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3PL에서 물건을 받는 게 더 먼저거든요. 그러면 이 3PL이 이 물건들을 받아서 로켓크로스로 이제 입고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낼 건 보내고 나머지는 창고에서 이제 보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배대지에서 3PL을 거쳐 로켓크로스로 입고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배차를 3PL로 해놓고 3PL에서 그 물건을 받아서 보낼 건 보내고 남길 건 남기는 게 좋은 점이, 보통 우리가 쿠팡 그로스로만 판매하진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나 뭐 G마켓이나 어차피 다른 마켓도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로스로만 물량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잘 팔리면 다른 플랫폼에도 판매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리고 막상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킵해놓고 있는 게 좋은 게, 실제로는 이게 촬영을 해야 돼서 물건을 좀 빼야 된다거나 다른 곳에 이제 납품을 한다거나 그런 이벤트들이 은근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3PL에 다 같이 보내고 보낼 건 보내고 남길 건 남기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3PL에서 이제 로켓크로스 입고시키냐,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보내기랑 밀크런 입고 그 두 가지로 보통 갈래가 나뉘어요. 웬만하면 진짜 다 택배일 거예요. 대부분은 다 팔레트 아니면은 택배죠. 대부분은. 다음 이 7가지 단계를 따라서 3PL에서 그로스를 입고시키는데, 첫 번째가 언제 입고할지 그 화주가 미리 그로스 쪽에다가 입고 신청 먼저 넣어요. 제가 이 뒤쪽에다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입고 신청 먼저 넣어요. 그러면 문서를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문서에는 송장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로스의 물건을 내가 직접 보낼 때는 송장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충돌점이 생기는 게, 먼저 발급을 받아야 내가 이거 보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그 내용을 포장해서 보내니까. 근데 택배 계약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선송장을 발급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세 번째로, 내가 로켓크로스에 뭐를 보낼 거라고 3PL이든 뭐 배대지든 연락을 해서 송장 번호를 미리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화주가 이 선송장을 발급받은 거를 입고 신청서에 넣고 송장 번호를 넣어요. 그 다음에 바코드랑 문서 나오고 그걸 3PL에 전달해놓고 3PL은 이제 그걸 보내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말로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그 그로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입고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은 여기 제품들이 이렇게 뜨고 여기에 새로운 입고 생성이라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품들이 존재할 거고요. 내가 입고를 시키고 싶은 그 물건을 클릭을 해주세요. 체크를 하면은 어떤 배송 유형으로 보낼 거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직접 보내는 거나 밀크런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직접 보내는 건 내가 직접 보내는 거고, 밀크런은 쿠팡이 와서 이걸 갖고 가는 방식인데, 일단은 직접 보내는 거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보내기인데 보통은 다 택배예요. 트럭은 진짜 웬만하면 없어요. 대체로는 다 택배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택배 클릭해 주시고 출고지랑 회송지 적으시면 됩니다. 출고지는 참고로 여기 주소지에서 이제 넣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주소 그냥 적으면 되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상품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물류 정보가 있고, 여기에 내가 입고시킬 수량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입력할 게 크게 없어요. 내가 몇 개 입고시킬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류 정보예요. 이 부분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상품 바코드, 그 다음에 사이즈, 소비기간, 취급주의 이렇게가 나오는데, 알아둬야 될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입고용 상품명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내가 이거 입고할 때 상품명이 있거든요. 그 상품명. 근데 그 상품명이 길면은 잘려요. 이게 라벨지 바코드가 되게 작기 때문에 그게 잘려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이걸 34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게 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길면은 그냥 용지만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세요. 이거 수정해가지고 수정해서 그냥 짧게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1번. 그리고 사이즈 정보는 잘 모르겠다가 있고 세변압, 가로, 세로, 높이 그 세 가지를 이제 적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쿠팡이 예측한 내역을 토대로 사이즈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변압을 알고 있다면 세변압을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낫고요. 소비기간은 이제 유통기한 그런 것들이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는 바코드에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 바코드 쪽에도 이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기간 적는 거 중요하고요. 취급주의도 뭐 취급주의 품목이면 취급주의 해주시면 됩니다. 바코드가 없다고 하면 쿠팡에서 쓰는 바코드가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코드가 있어, 그러니까 바코드가 있다는 게 돈 내고 바코드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런 바코드가 있으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런 게 없이 나는 온라인에서만 판매할 거다, 근데 나는 쿠팡에서만 팔 거다, 그러면은 바코드 없다고 하고 쿠팡에서 쓰는 바코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굳이 돈 내고 만들 필요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 상품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내용을 좀 더 갖고 왔는데, 그러면 상품명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라벨이 전체 노출이 안 돼요. 이런 거는 회송 사유가 되거든요. 이거를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내가 몇 박스를 입고 시킬지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못 찾아봤는데 쿠팡에는 9박스인가? 하루에 9박스까지가 제한일 거예요. 직접 보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9박스인가 10박스인가 둘 중 하나 건데, 안전하게 9박스씩만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10박스에 내가 넣어야 될 그 수량을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박스별로 같은 수량을 쓰시는 게 나아요. 어떤 박스에 500개, 어떤 박스에 500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0, 200, 200, 200, 200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 작업자가 그거를 덜 헷갈려요. 박스 안에 예를 들어서 양말이면 박스 안에 그린, 화이트, 검은색, 블루 이렇게 4종류를 넣는 것보다 박스 안에 한 종류씩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혼적이 되면은 그 안에 동봉서류가 붙기도 하고요. 혼적된 거를 수납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박스에는 한 제품만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웬만하면 한 박스에는 한 제품만 넣는 게 넣는 사람도 편하고 까는 사람도 편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발생한다. 만약에 내가 혼적하고 싶으면 혼적하시면 돼요. 했다는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한 박스에는 한 품목만 들어가는 게 낫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고 배치를 그 다음에 이제 누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스마트 재고 배치라고 해서 좀 물류센터 비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2,000개 입고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센터를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동탄 쓰고 다른 것도 가끔 쓰는데, 가능하면은 센터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보통 이제 깔끔하게 쓰던 대로 계속 보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어차피 이거 반품을 받기 시작하면은 사원의 구시 주거처럼 여러 군데로 흩어져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00에만 넣었어요. 근데 어차피 반품을 받다 보면은 지역별로 이제 반품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 가까운 센터로 입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품하는 제품들이 전국 팔도로 이제 흩어져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의미를 갖냐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했던 데다 이제 계속 보내요. 그리고 바코드 오류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바코드 오류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옛날에는 그 바코드가 안 붙어 있거나 하면 그걸 회송을 시켰거든요. 이 350원인가 250원인가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자기들이 붙여주고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바코드 오류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하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yes 하고 넘어가시면 될 일이고, 직접 선택하시기도 이제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재고의 관점에서 한 군데에다 이제 넣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게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게, 내가 일하는 공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아까 그 센터 선택할 때 지금은 이게 물류센터를 한 군데만 추천을 하는데, 이게 자동 배치될 때 가끔 물류센터를 2개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2개로. 그러면 내가 입고를 2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고에 대한 2번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선택해서 한 센터에다 그냥 몰아넣는 게 공수를 줄이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언제 입고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바코드, 문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송장 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요. 송장 번호. 그래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직접 보내는 거는 내가 송장을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부착 문서를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운송장 번호가 아무거나 찍혀 있잖아요. 도착했을 때 송장과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운송장 번호가 2개가 매칭이 돼야 입고를 인정해줘요. 이게 매칭이 안 돼도 입고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또 회송이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케바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맞춰도 이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송장 번호가 미리 나와 있어야
이 로켓크로스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송장 번호에 맞는 부착 문서를 뽑아서 이걸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택배 계약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선송장을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법들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제가 이따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택배 계약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는. 어쨌거나 여기까지 오셨으면 3PL 쓰시는 분들은 3PL에다 그 내용 알려주시고 송장 번호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해요. 주소 말하고 번호 말하고 그 다음에 며칠 도착하는 거, 무슨 제품 몇 개 한 박스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송장 번호 줄 거예요. 그러면 쿠팡 와가지고 그 송장을 입력을 합니다. 송장을 입력하고 송장에 입력된 거에 따라서 운송장 번호도 바뀌어요. 이 문서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으면은 3P에서 그걸 받고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쿠팡에다 이제 보내는 그 작업까지 하는 게 로켓크로스 입고 과정의 거의 A to G라고 보면 돼요. 웬만하면 다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택배 계약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선송장을 뽑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택배 계약이 없을 때 집에서 그걸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방법이 제가 알기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했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가 들었던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녁 5시 이후에 로지아이에 택배를 예약을 해요. 로지아이에. 그럼 이거를 처음에 하시면은 예약 완료라고 떠요. 로지아이에. 근데 로지아이는 그 다음날 한 6시, 아침 6시쯤 되면은 운송장 번호가 그때 나와요. 그 운송장 번호가 나왔으니까 그때 부착 문서를 생성하고 패키지까지 다 해서 아침 9시에서 10시 정도에 이제 수거를 하세요. 근데 이건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그 수거 장소에 두면은 그분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딱 봐도 이게 들어봐도 바빠요. 아침 6시에 이거를 준비를 해서 그로스를 가져갈 거를 아침에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아침 6시 땡 되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 8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9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춘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로지아이에 가시면은 보통 이제 방문 택배로 저는 했었어요. 방문 택배가 여기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했었고 방문 택배는 보내는 분은 이제 나고 받는 분은 쿠팡이겠죠. 쿠팡에 보내는 거니까. 다만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로지아이 쓰실 때 중요한 게 로지아이를 통해서 반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그런 택배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물건을 내가 회수할 때 보내는 사람이 그 고객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보내는 사람이 고객이기 때문에 로지아이에서 보내는 분을 고객으로 설정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로지아이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보내는 분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내는 분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수거를 하게 되면은 고객 정보가 계속 남아서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문자가 가요. 로지아이 뭐 수거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실수를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2번이나. 그래서 로지아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로지아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두 번째 방법은 우체국 택배 예약 서비스인데 이게 방문 접수 쪽으로 오시면은 창구 소포가 있어요. 창구소포 간편 사전 접수가 있는데 요걸 통해서 하시면은 택배 접수가 되고 선송장도 그때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작성하고 우체국 방문하셔서 이제 물건 보내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이라면 우체국이 멀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수가 많이 들겠죠. 박스가 좀 많다면은 차를 타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 가까우면 또 가까운 대로 문제네요. 그것도 여름에는 양산 쓰고 두고 한살에는 박스 들고 가야 되니까 고생이라면 고생인데 아무튼 택배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이게 의류를 했었어요. 저도 강아지 의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의류를 포장했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3PL에다 맡깁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고생이에요. 노가다가 너무 심해요. 내가 중고에서 있는 걸 받아가지고 다 까가지고 집에서 이거 다 붙이고 이거 다시 보낸다? 그거 자체가 너무 고생이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좀 중요한 문제가 창고에 있던 박스가 오는 거다 보니까 더러워요. 근데 그게 막 무지막지하게 더럽다는 게 아니라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집 환경이 되게 좀 더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샘플 박스 같은 것도 집에다 잘 안 들여놔요. 그것 때문에 그냥 창고에다 갖다 놓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고 그리고 밀크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밀크런은 서로 송장을 주고받잖아요. 왜냐하면 쿠팡이 이걸 픽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밀크런 방식이. 근데 사견으로는 이게 밀크런의 단점이 입고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 직접 보내는 방식보다. 근데 이게 약간 케바케인 게 직접 보내는 것도 이 센터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12일날 도착을 시켰는데 실제로 판매가 개시된 거는 18일 거의 일주일 지나서였죠. 센터 바이 센터인 것 같은데 대체로 써봤을 때는 밀크런이 조금 더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양해해주세요. 그런데 밀크런을 했을 때 그래서 장점이 아까 엄청 편하다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주고받던 거 있잖아요. 이 과정이 모두 다 날아가요. 중간에.
왜냐하면은 밀크런은 쿠팡에 차량이 와서 물건을 회수하는 과정이어서 송장 번호를 굳이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주가 로켓크로스 쪽에 그냥 입고 신청 넣고 그냥 문서 던져주면 끝이에요. 밀크런은 진짜 편해요. 3PL에서 하기가. 어차피 쿠팡 기사님이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이라서 송장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밀크런은. 그래서 그냥 던져 놓고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밀크런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택배가 있고 팔레트가 있고 그다음에 트럭이 있어요. 택배 단위로 있고 팔레트 단위로 있고 트럭 단위로 있고인데 보통은 이 두 가지만 써요. 보통은 택배 아니면 팔레트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가는 편이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다 택배로 쓸 거예요. 웬만하면. 참고로 밀크런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밀크런은 그 아까의 그 방식과 똑같아요. 다만 들어가는 메뉴가 조금 달라요. 여기 주소지 추가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먼저 밀크런은 그 밀크런을 픽업할 주소지를 추가를 해야 돼요. 쿠팡에서 픽업하신 다음에 밀크런 주소지 추가 누르시면은 그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밀크런 처음 추가할 때 설문서를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그 설문서 그냥 작성하면은 2일에서 3일 정도 뒤에 이제 밀크런 주소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하시면 되고, 다만 담당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밀크런 할 때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 담당자의 번호를 적으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 거 적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3PL은 어차피 상주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쿠팡 기사님이 왔을 때 물건을 못 실어서 돌아가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을 때는 만약에 잘만 소통이 되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3PL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안내받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담당자 쪽에다가. 밀크런 입고 방법은 아까 똑같습니다. 그 수량 적고 박스 적고 그 내용도 있는데 다만 좀 내용들이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품 종류랑 수작업, 지게차 이렇게 있는데 지게차는 3PL이면 웬만하면 다 있고요. 없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작업이에요. 박스를 지게차로 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수작업이라고 하시면 되고 취급주의면 취급주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제 지금은 픽업 완료인데 픽업 예상이면 픽업 예정일이 떠요. 그래서 밀크런을 다 하면은 바코드랑 동봉문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3PL에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전달했을 때는 그 전달 문서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근데 이게 잘 보면은 밀크런은 송장 번호가 안 써 있어요. 밀크런 아이디가 대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송장 번호가 필요가 없다고 했는 게 이 이유예요. 밀크런은 쿠팡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송장 번호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착 문서도 보면은 그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밀크런은 내가 지정한 도착일 하루 전에 수거를 해가요. 택배입니다. 파레트는 달라요. 택배는 하루 전에 수거를 해가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8월 14일날 물류센터 도착 예정일을 내가 적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14일날 이거를 와서 픽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전날에 와요. 8월 13일. 그러니까 밀크런을 만약에 할 거라면 전날에 이거를 수거를 해간다는 걸 고려해서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택배 보낼 때도 8월 14일 도착이라고 하면은 13일날 보내야 이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픽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택배랑 똑같은데 픽업이어서 약간 좀 헷갈릴 뿐 그 전날에 택배를 가져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PL에도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미리 알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PL에서 넘겼을 때 단점이 뭐냐고 하면은 보통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켓크로스로 보낸 송장을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좀 단점이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썼던 곳들은 웬만하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따로 카운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일반 출구는 내가 몇 개를 보냈는지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로켓크로스처럼 이제 사입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은 굳이 이거를 송장으로 찍어서 이제 보내지 않다 보니까 내가 몇 개를 보냈는지 그걸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배드 3PL에서 로켓크로스를 입고시킬 때가 제가 불편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제 밀크런에 대한 비용이나 나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밀크런에 대한 가이드라든가 비용 같은 건 어디서 보냐면 요 입고관리 쪽에 오면은 여기에 요 부분이 있어요. 입고관리 쪽 오면은 밀크런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요 요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요런 내용들 여기 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부착 문서 그다음에 이용요금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그 밀크런 이용요금 하면은 쿠팡이 와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쿠팡에다 내는 거예요. 그 물건을 준비하는데 했었던 포장비라든가 준비비용 그걸 내는 거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 밀크런 요금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내 출고지 주소를 입력하면은 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가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박스는 다 비슷해요. 제가 알기로는 박스가 다른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본인 거를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는데
아마 1호가 100사이즈였을 거예요. 그래서 100사이즈는 한 건당 2,000원을 받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직접 보내는 거는 보통 한 3,000원에서 3,100원 정도 받잖아요. 3PL이. 보통 그 정도 받잖아요. 근데 밀크런은 2,000원이면 간다. 그게 진짜 큰 장점이고, 팔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치마다 가격대가 있습니다. 팔레트는. 그래서 요거 참고해가지고 본인이 어디에다 입고 시킬지를 잘 고려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밀크런 같은 경우는 직접 보낼 때랑 다르게 페널티가 있어요. 밀크런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결제 예정금액 얼마인지 그 내용이 나오고, 접수 마감 후 17시, 그 다음에 17시 이후 18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직접 보내는 거는 입고에 대한 페널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직접 보내는 거는 내가 알아서 페널티를 짊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쿠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는 안 준다고 생각해요. 밀크런이라면 이게 페널티가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MB 배대지에서 3PL을 이제 오픈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3PL에서 그 3PL에 입점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입점 신청서를. 3PL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입점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작성해 주신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고, 그 계약서를 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신 다음에 3PL에서 쓰는 그 WMS 그 화주 아이디를 드려요. 왜 이걸 드리냐면 관리가 편해요. 원래는 화주 아이디를 잘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화주 아이디가 제한이 있어서 돈이 들어요. 사박넷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은 화주 아이디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화주 아이디를 잘 안 만들려고 해요. 근데 화주 아이디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 어쨌거나 그 허브용으로 쓰시던 3PL을 쓰시던 WMS 아이디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가 쉬워요. 나중에 내가 뭘 보내는지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넣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차피 넘기는 품목들이 다 똑같은 거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남아있으면은 그 다음 절차들은 너무 편해져요. 간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그로스로 보내는 것들, 상품명이랑 저는 공급처 이 두 개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신 분들한테 매뉴얼을 좀 따로 드릴게요. 참고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미지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미지까지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게, 나는 알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이게 뭔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까지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입고 전표까지 발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또 보여드리는 쪽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그것까지 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법들 있죠. 카카오톡에 있는 내용들 이제 카톡에다가 그 내용들 보내주시면 되고, 보통 3PL에서는 비용이 세 가지가 들어요. 첫 번째가 이거 입고비, 보관비, 출고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희는 그로스로 나가는 용도들은 입고하는 그 검수비를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로스로 바로 나가는 것들은. 그로스로 보낼 것들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그로스로 보내는 것들은. 근데 만약에 바코드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까가지고 바코드 붙이잖아요. 그 바코드 비용이 개당 100원씩 됩니다. 3PL에서. 배대지에서 미리 붙여오는 게 그런 면에서 훨씬 나은데, 이거는 그 본인 판단이에요. 저는 3PL에서 붙이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보관비가 들고 출고비가 듭니다. 출고비. 출고비는 보통 그로스 납품할 때, 팔레트는 제가 따로 뺄게요. 팔레트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걸. 팔레트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말씀드릴 거고, 박스 할 때는 보통 2,000원 수량 뽑아가지고 수량 맞춰야 되죠. 그리고 문서 부착할 때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원이 붙어요. 다만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게 보관비 바로 보관비. 왜냐하면 이게 곧 토스로 넘어갈 건데, 저는 보관비를 받아야 될까 싶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국내에 계신 분들도 그루스용으로 넘길 거는 저희는 14일 동안은 보관비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배대지를 통해서 온 물건들은 30일 동안 보관비를 면제해드리고 있어요. 왜 30일이냐고 하면은 쿠팡이 30일 동안 무료잖아요. 근데 보통은 재고를 갖고 올 때 2달에서 3달치 정도를 미리 갖고 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30일 동안 3PL에 뒀다가 30일 살짝 넘어갈 때쯤에 나머지 물건들을 쿠팡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제품들은 보관비를 내지 않고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운영하기 편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팔레트로 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요거는 왜냐면 이동좌표 끊는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한 40분 넘어가고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좀 찍어가지고 팔레트로 넘기는 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팔레트 넘기는 법이랑 테로로 넘기는 법이랑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대지 통해서 3PL을 거쳐서 이제 그로스랑 밀크런 택배 그리고 입고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 플로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3PL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곧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체는 이제 열어왔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또 그로스를 계속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 영상 찍어가지고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